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파월의 한마디 주식 고평가 발언에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요. 우리 증시도 긴 연휴를 앞두고 언제 내려가나 싶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급락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좀 뒷걸음질을 치면서 후퇴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잘 갔던 조방원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건지 오늘 좀 조선이랑 방산, 원전 쪽에서는 좀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잘 가지던 반도체가 흔들리는 모습, 로봇주도 좀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금세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종목별로 정말 망설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도 랭킹쇼 이 시간 통해서 종목들 진단받아 보시죠. 네, 종목 상담 신청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전화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뭐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채팅창에 그대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바로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자, 혹시 바로 올려주신 분이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종목들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네요. 네. 자, 바로바로 종목 진단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당첨률이 좀 높습니다. 미리 알아두시죠. 네, 별빛의 네. 속삭임님, 후리지아님, 그리고 볼링연스님, 이영재님, 자작나무님까지 다 인사를 해주시고 계신데 예. 하리보균이님 오늘은 안녕 못해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고 저는 그 이유 알아요. 뭘까요? 왜냐하면 하리보 규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테슬라가 좀 내려갔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 2차전지주들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씩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점에서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북구님께서 저를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전화번호 까먹은 예지앵커. 그래서 제가 웃었던 겁니다. 어제 325820이 아니라 825200으로. 지금 또 말하려니까 잠깐 헷갈려가지고 그냥 바로 넘겨버렸어요. 이게 어제 제가 제대로 캐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제가 똑같이 틀려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게 발음이 뭔가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생긴 것도 좀 비슷해요. 말하고 나서도 몰라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325-8200인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병옥님 와주셨고요. 슈팅스타님이 오늘은 일찍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그리고 아주 귀여운 닉네임과 함께 귀여운 사진을 걸어놓고 계시는 분홍이님. 분홍 고양이에요, 이거 지금? 헬로키티 같은데요? 아주 귀엽습니다. 분홍이님 와주셨고요. 럭키드로우님. 아이고, 주식 참 보기 싫은 하루네요. 이거 내려가도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와장창 내려가니까, 이게 한동안 내리는 걸 보지 않다가 이런 급락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요. 더 충격이 오고 있죠. 자, 그리고 하리보균이님, 네, 제 이야기가 정확히 맞아 들어갔군요. 자, 그리고 별빛의 속삭임님, 그렇습니다. 비슷한 번호, 어감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재님께서는 주식장은 어두워도 앵커분들을 활기차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네. 오늘 또 이 랭킹쇼 시간 동안에는 또 활기차게 진행을 해보면서 종목 상담으로 또 그 고민도 좀 해결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두침침할 때는 저희가 막 까불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도 함께 침울해가지고 이거 죽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러면 다 같이 기운이 빠지잖아요. 맞아요. 저희라도 좀 활기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수연님 와주셨고요. 강사님 핸드폰 다시 통화가 가능하다고요. 이제는 좀 종목 상담도 올라오고 있는데 재룡 그렇습니다. 산업도 눈에 보이고 예. AD 테크놀로지, 포스코 퓨처엠 등등 다양한 종목들도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한방님 안녕하세요. 한방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하셨는데 한방 강력한 상승도 필요하겠지만 내 종목이 급락이 나오지 않기를 여러분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급락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요, 그 이유가 뭔지,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내용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요즘에 사실 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다가 그대로 또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리나님께서 우리 네. 대웅대웅이 살려주세요. 아이고. 많이 아파요 하시는데 아마 대웅제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대웅이라든지 대웅제약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둘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자, 태양과바라님, 해바라기님 오셨고요. 그리고 후리지아님이 새침대기래요, 예진. 저 오늘 새침대기 아닌데요. 왜죠? 지금 많이 새침대기 같은데요. 자, 고호식님,
9월 17거래일 중에 14거래일이 크게 오르고 3거래일 내린 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 또 짚어주십니다. 그래도 올랐던 날이 훨씬 많아서 그렇죠. 좀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며칠 안 되는 내리는 날을 딱 정면으로 맞이를 하니까 좀 네. 준비가 안 된 이런 기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긴 연휴를 앞두고 조정이 언제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오늘 수요일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고민될 겁니다. 자, 오늘 바로 한번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래키쇼 주제부터 좀 알아볼까요? 키워드 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독서입니다. 약간 차분하게 준비를 하셨군요. 오늘 약간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리고 가을 하면은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을 한번 읽어야 되는데 왠지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그래요. 아주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보면서 독서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를 띄워주시죠. 네,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독서를 하는 이유, 왜 책을 읽나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군요. 그쵸. 저는 사실 압도적으로 이 중에 하나 저기 있습니다. 저기. 어떤 거죠? 문학적 즐거움. 오, 네. 그래요? 전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 그러면 약간 소설 이런 책을 좋아하시나? 그렇죠. 저 인문학 같은 것보다는 대부분 소설책 같은 걸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소설책은 네. 진짜 안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너무 현실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마다 그래봤자 소설이잖아.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정말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다 읽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 학교에 태권도 학원에 가면 거기 있는 책 다 읽고 학교 가면 교실에 있는 책 다 읽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성경까지 다 읽었어요. 엄청 많이 읽으셨네요. 백과사전, 성경 아무거나 다 읽었는데 결국은 동화책이나 소설책 그 이야기 구조가 있는 것들이 가장 좋더라고요. 요즘에도 많이 읽으시나요? 그럼요. 저 웹소설 책 읽는 얼마나 거 많이 본 적- 읽는데요. 웹소설? 그럼요. 저 네. 지금도 있어요 여기. 항상 스마트폰 하시는 게 그 책 읽는 거였군요. 그럼요. 여기 저 무협지 띄워놨잖아요. 그 절대 띵띵 하면서. 아이고야. 아주 재밌어 보이죠? 제가 지하철에서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매일 봅니다. 가까운 데 계셨네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항상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가장 1순위로 꼽으시죠, 예전커? 저는 저기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뭔가요? 지적인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 나는 사실 정말 독서를 하는 솔직한 사람이야. 마음으로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이런 네. 거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아니, 특히 요즘에 저런 지적인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이게 트렌드 아닌가요? 요즘에 이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쵸. MZ세대가 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힙이라는 건 힙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책을 안 읽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다시 한번 좀 독서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활동을 좀 하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번지면서 독서하는 것도 좀 어필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때는 독서하고 이런 것이 과거에 약간 고리타분한 이미지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반대로 다시 이 트렌드가 된 거죠. 독서하는 나 그리고 좀 어렵고 멋진 책을 고전 같은 것도 읽고 이런 모습이 멋져 보인다는 이런 트렌드가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게다가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고요. 동기부여, 자기계발서도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자, 지식, 정보 습득도 하나의 독서를 하고자 하는 이유죠. 사실 우리 학부 때 열심히 과제하고 이럴 때는 맞아요. 거의 저런 이유 아니었겠어요? 자, 독서를 하는 여러분의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 하나씩 좀 볼까요? 차나핑님께서는 네. 저도 초등학생 때 다독상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 그래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읽으면 커서 네. 안 읽게 되든지 맞아요. 아니면 그때 습관을 딱 제대로 잡아서 책의 재미가 들리든지 맞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전자의 경우였어요. 어릴 때 닥치는 대로 다 읽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텍스트를 많이 접하는 게 좀 지겨워져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줄였거든요. 요즘 들어서 다시 웹소설을 통해서 많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수저님 오셨군요. 천지삼봉님, 책은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최고인 듯. 확실히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는 건 쇼폼 콘텐츠 같은 게 늘어나잖아요. 뇌가 어딘가에 길게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어떻게든 좀 긴 것들을 쭉 꾸준히 읽어가면서 집중력도 높이고 내 뇌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08님, 멋져 보인대, 나 참. 근데 그래도, 노는 트렌드보다는 멋져 보이고자 하는 욕구라도 그렇죠. 독서를 좀 하는 게. 건강한 욕심이죠. 맞습니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템베어 전문가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도 혹시 독서 많이 하십니까? 네, 올해 많이 한 것은 양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저는 뭐 정보 습득, 지식도 이런 건데, 두 분 앵커님은 지적인 이미지보다는 기온 이미지 같은데 아무리 제가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적인 이미지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문학적 즐거움을 탐구한다고요. 아, 저는 좀 똑똑한 척 해보고 싶어서 읽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양자. 확실히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양자 역학에 대한 관심들 높아지는데, 와, 정말 수준 있는 어려운 책 읽으시네요. 어려운 책을 읽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최병원 전문가께서는 지식 정보 습득 쪽으로 독서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독서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요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인탑스, 하이젠 RNM. 이거 뭐예요? 갑자기 로봇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오, 그러네요. 아, 잘 가다가 오늘 좀 빠지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로켓님께서도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요, 주피터님의 종목입니다. 화장품으로 볼게요. 한국콜마입니다. 매수 가격은 83,000원이고요. 비중 많지는 않습니다. 5%를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조정장의 적절한 대응일까요? 오늘 시장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이럴 때 딱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마침 한국콜마 지난번에 한번 급락 나오고 나서 정말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신데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바로 알아봅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콜마입니다. 시장이 오늘 좀 주춤할 때 한국콜마 여기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화장품주는 지금 시세가 이미 대다수 종목이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작년부터 화장품주뿐만이 아니라 식품주도 그렇고 대다수 주식이 잘 올라갔던 종목들이 미국의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ODM 이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재무지표 컨센서스를 보시면 실적은 올해는 좀 이제 매출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보시면 17, 15, 13 됐는데 올해도 근데 내년부터는 9%니까 마진은 뭐 어느 정도 10%대 유지하고 있지만 ODM 업체. 그런데 매출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해서 나가는데 좀 뒤처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화장품에서 여기서 보면 6만 원대에서 이렇게 올라가 봤자 한 50%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죠? 5, 60%. 그리고 그동안 이 주식은 보면 엄청 빠졌어요. 이 15년도 중국 관련된 수혜주였기 때문에 계속 빠졌다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나마 실적이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지만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화장품도 적정 배수를 생각했는데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2천억 정도 1,500인데 그러면 현재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10배, 3천억 뭐 저평가돼 있죠. 그런데 성장을 잘 못하는 저평가돼 있더라도 매출 성장이 잘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주가가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보시면 다른 것보다 좀 늦은 정도에 있지만 이미 이 급락을 했다는 것은 수급으로 가서 그냥 수급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깨졌다는 얘기는 잘 안 갑니다. 그러면 보시면 가격 메리트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8월부터 개인이 많이 사고요. 오른쪽 상단 하단 보시면 기관이 계속 팔아제킨 거죠. 이 기관을 받은 물량 개인이 받았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은 아니죠. 1조, 2조대에서 계속 빠졌으니까. 그럼 시가총액 높은 것은 개인이 아무리 사도 쉽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화장품 쪽 다 일괄적으로 가는, 요즘은 이제 섹터가 다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몇 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5% 샀든지 10% 샀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을 8만 원대니까 내려왔을 때 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니면 수익이 8만 원대 샀다가 10만까지 가서 못 팔았다면 이건 못 파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사신 거는 수급이 깨진 상태에서 기간이 수급이 깨진 상태에서 샀으니까 거래가 폭발했잖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큰 손들이.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려면 새로 거래가 시작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8월 4일부터 보시면 이렇게 8월 보시겠습니다. 팔 사람이 기관들이 꾸준히 팔았죠. 이미 기관들은 그 전에 갖고 있다가 8월 8일 날 45만 주, 30만 주, 이 거래가 평상시 30만 주 내일 때 있는 게 하루에 40만, 30만 주 그냥 공격적으로 팔아제킨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주식들이 의외로 좀 있는데요.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기대감, 태양광에서 진재생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잘. 그랬다가 7월 때 여기서 급락해 버렸잖아요. 여기 급락하고. 자, 그때 여기서 기관들이 다 때려버렸어요. 이익 실현. 그리고 잠깐 올라가더라도 그건 또 때리고 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미 수급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려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돌파를 하려면 다시 업황 개선과 실적 개선과 확실히 뭔가 보여주면 천천히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겁니다. 이게 한국콜마다 마찬가지. 급락이 이게 수급 깨지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거래량 이거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이 주식을 저도 지금 현재 성장을 못한 주식인데 하정분이 그걸 내가 살 일은 없잖아요. 이것을 5% 사가지고 물 타고 번창 개념을 갖고 물 탈 돈은 다른 거 사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반등 시에 매도한다. 그래서 손해는 별로 없으니까 일봉상으로 보시면 8만 500원이네요. 그 8만 원 정도의 저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 가격은 지금 4,200원 손해니까 5% 손해예요. 그래서 위로 가기가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급도 마찬가지고 수급 깨진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전량 매도하고 현금 갖고 있는 게 낫다 해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콜마 살펴드렸습니다. 시장 조금 내려오고 한국콜마가 참 조용한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해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콜마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우리 고고식님께서 실시간으로 네. 좀 정보를 공유해주고 계신데 제바와 2차는 낙폭을 못 줄이고 소부장과 3전은 줄이고 있다 네. 해서 찾아보니까 삼성전자는 좀 언뜻 전환도 전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장의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삼성전자의 저력. 와, 빨간불을 이런 날에도 결국은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08님 역시 신상 반도체가 제일로 빠르네요. 자, 그리고 고고신미 조선주 방산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다 전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주피터님 진단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진단 요청 해주시죠. 해바라기님께서는 네. 어릴 적에 비 맞고 다니는 것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비가 싫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릴 적에는 저도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막 그냥 비 오면은 그냥 나가서 맞자 하고 맞았는데 이제는 나가서 맞으면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대학교 때요? 네. 왜요? 저도 과거가 있잖아요. 다 커서 중2병이 왔나요? 아니 중학교 때는 안 그랬죠. 아, 그래요? 학부 중학교 때 비 맞고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예 맞고 다닌 적이 없는데, 대학교 때 비를 맞고 다니는 얘기는 처음 들었군요. 감성이 풍부하셨나봐요. 재밌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리고 맨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약간 좀 다른 결이 있는 분입니다. 비를 맞고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요즘에 비 조금 오는 거 그냥 맞고 다녀요. 오늘도 맞고 오셨나요? 네. 저는 사실 비 맞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예전에 어릴 때부터 눈은 그냥 맞고 다녔는데 비 맞는 게 너무 싫어서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비 맞으면 대머리 된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민감해서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비는 피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에이 뭐 그거 줄어봤자 얼마나 줄겠어 이러면서 그냥 맞고 다닙니다. 저는 비 오는 날 맞고 다니면 이렇게 정수리 맞고 다녀요. 아, 그래요? 맞아야 되면. 그러다 훅 간다는 얘기가 자꾸 어디서 들리는데요. 네. 자, 종목 진단 갈게요. 자,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 어떤 거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종목 진단으로 훅 가보겠습니다. 해사랑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이젠 RNM 아까 저희가 댓글로도 한번 읽어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로보. 네, 47,750원의 매수가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계속 빠지는데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하이젠 아라님은 며칠 전에 5만 원대까지도 갔었어서 좀 수익이 났었는데 이후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에 좀 5% 넘게 빠지고 있어서 시장이 밀려서 함께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지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로봇주는 좀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 섹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4750원에 보유 비중도 10%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저희 투자 의견은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주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주로 로봇주들 가서 가을정 찬바람 불 때부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세가 이미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봇 관련된 액추에이터 관련된 거 아마 사신 거 얘가 이제 이 동사는 뭐 기계 관련된 걸로 원래 모터 하는 회사인데 이제 범용 모터를 하다가 적자도 내고 잘 안 되니까 뭐 액추에이터 같은 로봇들은 하니까 분위기 따라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올라갈 주식이 아니에요. 부실주나 비슷한데 뭐 산업훈장타고 뭐 건터 산업 다 봤자 이걸 못 낳는 회사는 물론 로봇 회사는 이거 다 못 나요. 그 이제 기술 개발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굳이 나는 이제서야 그것도 일등주가 있는데 저 뒤통수 회사를 사서 먹겠다면 이 마인드가 없어야만 돈을 버는 거예요. 초보자가 돈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고의 주식을 사서 물려도 가지고 있으면 다 먹어요. 근데 그 최고의 주식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올라간 주식이 많이 올랐을까?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 올라 안 사고 저 뒤에 누구한테 정보를 듣는다 해서 사면 거의 다 판판이 조금 먹고 나와서 만약 여기 사서 지금 수익이 지금 한 7%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 내려갈 텐데 37,000원 그러면 이제 손해나면 만약에 추세가 깨지면 내가 못 팔아서 손해났다 그죠? 아니죠. 못 파서 손해인 게 아니라 내가 높이 사서 손해날 지역 내가 위험해서 손해가 난 거지 주식은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나는 주식은 모든 걸 보여줘요. 내가 위험한 주식인지 아닌지 다 알려줍니다. 재무제표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험해서 모르는 거죠. 알려줘도. 보세요. 하이젠 아레님은 지금 적자잖아. 상반기에 적자가 38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제대로 1,000억도 못 내는 회사예요. 적자 전환했지. 그동안 별로 이익 낸 적도 별로 없어요. 법령 못해서 완전히 사양산업입니다. 어디 산업에 관련 모터가 들어가야 되죠. 모터도 최고의 고등 모터를 하는 예를 들어서 LG전자나 아니면 포스코 이제 이런 쪽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이네 그러지. 그것도 아니고 늘 돈을 잘못 버는 회사에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800억 내도 5% 정도도 이걸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 작년에 적자 내고 올해 또 적자 내고요. 왜 적자 내는 기업을 사죠? 단순하잖아요. 주식 얼마나 단순한데 로보티즈 보세요. 이미 올해 흑자 전환을 돼서 내년에 100억대가 나오고 있죠. 마진이 높죠. 지금 마진이 670, 67, 마진이 15% 정도 되잖아요.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이 로보티즈는 제가 야인시대뿐만 아니라 저는 작년에 인조인간 모드 2탄 아카데미 작년 3월에 2만 원 초반부터 30만 원 갈 거다. 최소한 17만 원 간다. 10배. 이 주식이 16,000원부터 시작해 10배는 가고 지금 10배 가니까 이익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30만 가지 10배 왔어요. 그러면 10배 오면 대다수 주식이 이익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면 다시 조정을 받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0배 가지도 7배 갔다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등주기 때문에 뒷등수이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10배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7배가 많아서 이거는 적정 주가는 여기 3만 여기 3만 5천 원 내외가 적정 주가고 여기서 보유 금지 나오셔야 되는 거죠. 10배간 주식.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지 않아요. 로보티즈는 테슬라도 들어가고 세계 한 30군데 들어갑니다. 그런 주식이 있는데 나는 저 뒷등수를 하니까 그리고 얘는 유통 물량도 150만 주도 안 돼요. 한 번 사면 밑에 산 사람 절대로 안 팔아요. 저도 아카데미 못 팔게 하거든요. 절반은 갖고 있어 아무리 가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왜 올라갔다고 사니까 아무 때나 사서 훨씬 더 수익이 좋잖아 보세요. 만약에 반타작 나서 내려간다면 이런 걸 사서 갖고 있어야 되지. 다른 하이젠 에리안모드 로보티즈보다 로봇 벨벨 주식 많잖아 로봇.
개인 투자자 걸로 가시면 초반 특히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략 매도 하시고 나오셨다 로봇주 하고 싶으면 최소 고점에서 요번 올해 9월 달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30%는 빠지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것은 괜찮다. 물론 뭐 물려더라도 장기 투자한다면 나중에 실적 좀 할 수 있죠. 너무 높게 비중도 적게 사서 너무 높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고 지금은 좀 조심할 구간이다. 만약에 10월달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쁘게나 글로벌 나쁘나서 시장의 조정을 경제 쪽의 조정을 고평가라 미국도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많이 올랐던 이런 주식들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급락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로봇주는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 좀 적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수익 실현 쪽으로 해답을 내려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랭킹쇼의 주제입니다. 독서를 키워드로 보고 있죠.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독서를 왜 하냐는 의미입니다. 자, 이 설문조사 결과 5위가 무엇이었는지 이것부터 공개할게요. 자, 5위 알려주시죠. 자, 5위는 바로 뭘까요? 자, 바로 5위는 지적인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5위에 기타라고 답변이 나와서 0.3% 정도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만한 답변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요? 지적인 우리 예지 앵커와 함께 5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4위부터는 실제로 답변이 좀 많이 나왔던 항목들이거든요. 4위가 본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5위까지 알아봤고요. 4위를 여러분도 맞춰주시면서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발표됐고 전망치도 상회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됐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담당자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조시설을 찾으면서 엑스에너지의 SMR 시제품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3위에는 유로핏이 올라왔는데요. 글로벌 의료기기 심사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하면서 현재 주가 15% 가까이 급등합니다. 4위에는 우리기술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를 논의하면서 원전주 2거래일 연속 올라갑니다. 5위에는 STW가 올랐는데요. 연이은 해킹 사태 속에서 보안주가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상장 나흘 만에 장중에 37,550원 최고가를 돌파한 STW 랭크됐습니다. 6위에는 한라캐스트 올랐는데요. 로봇주 3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7위에는 클로봇이 랭크됐습니다. 역시나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기업인 클로봇 3만 원 선을 장중에는 다시 한번 돌파해냈습니다. 8위에는 포스코 엠텍, SK 하이닉스 올라왔는데요.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고평가 발언에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등 영향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1%대 하락하면서 35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포스코 엠텍 올라왔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리튬 아메리카가 급등하면서 국내 리튬주도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는데요. 5거래일 만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로보티즈입니다. 11위에는 에너토크 올라왔습니다. 스웨덴이 신규 원전에 32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토크는 국제 원전 인증 기술력이 부각되며 오늘 급등세 유지합니다. 12위에는 다날이 올라왔는데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다날은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LNC바이오 랭크됐습니다. 스킨부스터가 일본 미용 의료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LNC바이오는 4흘 연속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14위에는 로킷헬스케어 올라왔습니다. 의료 AI 관련주인 로킷헬스케어는 장중에 주가가 2만 원 목전까지 올라갔습니다. 15위에는 카카오 올라왔는데요. 카카오는 AI 기반의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6만 3천 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심택이 올라왔는데요. 심택 주가 오늘장에서도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장중에 42,55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42,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셀트리온이 랭크됐습니다. 미국의 생산기지를 확보하면서 관세 리스크에서 해소가 됐는데요. 오늘은 반락하고 있습니다. 18위에는 D&D 파마텍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가 비만약 시장의 규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D&D 파마텍의 주가도 현재 10% 가까이 추가 하락 이뤄지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알테오젠이 랭크됐는데요. 오늘도 추가 하락이 이뤄지고 있는 알테오젠, 현재 주가는 4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엑스게이트 랭크됐습니다.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라닉스가 양자 내성암호의 핵심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하면서 반도체 시제품을 출시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엑스게이트의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2%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은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최고점 경시 랠리를 이어왔던 국내 증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세 상승에는 제동이 걸리는 건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의 주식 고평가 발언 이 영향도 있겠고 앞으로 우리 증시는 긴 연휴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오늘 좀 주춤거리는 모습인데요. 자, 당분간 이 지수의 흔들리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을 떠받치고 계속 강세로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사줬는데요. 오늘 외국인 2천억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고평가 발언은 이제 그동안 좀 팔고 싶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장도 강세였는데 어떤 이제 파월 의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익 실현 좀 욕구가 더 강해져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우리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대형 우량주들도 박스권에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종목도 그 안에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면 내려가면 또 하루에 올라오고 그리고 미국의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섹터들이 급등하고 나머지는 재미가 없는 장.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 로봇주하고 이런 게 몇 개 로봇주랑 그다음에 삼성전 하이닉스 뭐 몇 개 주식 올라왔지. 나머지 조선방산 뭐 원자력 또 그 박스권에서 놀다가 오늘은 뭐 조선과 방산 뭐 몇 개 센데 그것도 수급이 있는 게 잠깐 올려서 그렇지. 박스권이 계속 이어집니다. 7월부터. 그러면 여기서 호재가 있어야만 더 올라가. 호재도 별로 없고 악재도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의 고평가 발언 나오고 또한 미국의 또 중소형주들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레포트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빠지고 해서 잘 안 가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또한 경기 불안에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하나씩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진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10월 초순경에 경제 지표가 나올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도 계속 이렇게 경기의 문제가 좀 시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오늘 아침에 뭐 전체적인 뭐 장을 보더라도 해외 주식을 보면 한국 코스피는 지금 행보하다가 지금 오늘 내려왔죠. 크게 내려온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정도니까 괜찮으니까. 나스닥은 좀 내려왔죠. 1%대로 1% 정도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 적게 빠지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반도체 지수가 지금 좋은 편인데 이제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좋고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어서 좋은 상태라서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부진하다면 반도체 지수도 먼저 꺾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이상하게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레거시 반도체 쪽이 공급 부족 이슈가 내년에 좀 있지 않을까 계속 너무 수요와 공급 타이트가 돌아가면 그러면 관련 반도체주 가니까 안 빠지니까 지수는 잘 안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떤 보면 착시형자, 일반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 뭐 종목을 백화점을 갖고 있으면 돈이 안 올라가죠. 그리고 계속 소외를 당합니다. 앞으로 더 그런 장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3년도 이후부터도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주식은 업황이 안 좋아서 안 가고요. 좀 미국도 보시면 테슬라 최근에 뭐 빠졌다 올랐죠. 작년에 연말에 425달러 여기 있었어요. 지금 내려갔다 오른 거죠. 엔비디아는 작년에 145, 150, 지금보다 한 20%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돈이 안 되죠. 그죠? 작년부터 올라온 건 발란티오고요. 마이크론도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시간외로. 근데 시간외에도 특별하게 크게 반영, 제한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연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주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연휴 3일 전까지는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기대가 된다면 10월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 주식이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근데 삼성전자 이번에 실정이 10월 달에 나오는 게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을 걸 보여요. 그럼 향후 가이던스 좋을 걸 보여서 그러면 당분간 삼성 실적이 나올 때까지 3분기 나올 때까지 좀 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 지수를 거의 다 뭐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도 강한 편이에요. 이미 하이닉스는 워낙 많이, 올해 보면, 1월, 2월 달에 18만 있어서 20만원. 100%로, 6개월 만에 100% 올랐으면 엄청 대박이에요, 사실은. 연초에 갖고 있는 분들. 연초에서 대다수 갖고 있는 주식, 우리나라 대형주가 100% 안 온 주식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거, 삼성전자까지도 5만원대에서 거의 50% 이렇게 기본 왔으니까, 삼성전자 50%, 하이닉스 100%면 쉬어야 될 때죠. 요게 이제 통합증금은 333주 9만 천원짜리 의미가 없으니까 KRX 보시면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 고점이 좀 부담스럽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조정은 행보, 여기 8만 천원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한 8만 천원 정도에서 8만 7천원 사이 계속 놀다가 다음 달에 좀, 원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지금 정도 조정받으면 안 가고 다시 10월 하순부터 해서 11월에 좋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대다수 겨울이 안 좋거든요. 반드시. 근데 요즘 월스트리트에는 겨울에도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나마 작년 고점 근처 와서 이제 한 1, 2주는 좀 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전략금 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숨고리를 하는 장세다. 그래도 겁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독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한 170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아까 제가 댓글을 보니까 5위에 이 지적인 이미지를 넣을 게 아니라 수면을 넣었어야 됐나 봐요. 수면이요? 독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숙면, 충분한 숙면. 그렇죠. 사실은 그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책을 읽다 보면 절로 잠이 오거든요. 솔솔오죠. 그렇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방법. 자, 그리고 채팅창을 슬쩍 볼까요? 08님, 한국장은 무조건 반도체가 가야 된다 하면서 종목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 혜용님은 네이버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고고식님, 어느새 사랑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갔네. 임지훈 이 노래는 산님만 아실 듯요. 저는 일단 모르겠어가지고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숙면하니까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계속 이어서 가볼 텐데 종목 진단 이번에는 네, MKS님께서 보내주셨고 종목명은 포스코엠텍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에 13,700원의 매수가, 보유 비중은 10%고 오늘 익절을 못했어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리튬 관련주가 장 초반에 동반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을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영향이 국내 관련주에도 이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서 매수가 근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단기 상승으로 그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익절의 기회를 줄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13,700원의 보유 비중 10%입니다. 다시 익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확실히 떴을 때 지난번에 여기 사서 아마 만선 여기 사가지고 계속 물렸을 것 같은데 가격 여기서
16,500원 내려왔다고. 우리 투자자들 대사 몰리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급등주 초보자, 특히 초보자들은 겁이 많고 가는 걸 따라 못 잡고 결단력도 늦고 미적미적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주로 얼마 정도에 사나면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왔을 때 삽니다. 주식이 얼마나 쉽냐면요. 사람들이 나쁜 말이라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중에 정말 주식을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5%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대다수 주식을 돈을 깨먹어요.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매매하는 그 습관이라든지 그 마인드가 주식 차트에 다 반영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세 형성 원리를 공부하면 시세가 그냥 움직이면 모든 가격은 똑같아요. 거의 99% 같습니다. 자, 1,000원짜리가 10배 10,000원을 가면 10배가 같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혁명적으로 어떤 실적이 바뀌잖아요. 업황이 막 산업이 바뀌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30배로 가요. 그런데 1,000원이 막 10배 갔으니까 조정은 받으면 반드시 받기 시작하면 이건 마이너스 30%에서 40% 반드시 빠집니다. 그럼 10,000원에서 주가가 8,020% 넘으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조정에. 6,000원, 7,000원 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포스코 엠텍이에요. 얼마까지 갔습니까? 거의 10,000원에서 이제 50% 올랐잖아요. 그럼 50% 올라오면 이게 30%대는 조정받으니까 한 15% 정도, 뭐 15% 얼마예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겠습니다. 그냥 16,000원이에요. 그럼 뭐 조정을 받으면 이게 올라간 있지만 그러면 한 2,000원 조정받으면 이게 13,000원에서 사면 마이너스 20% 빠지는 조정. 이거 그러면 여기서는 저가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마이너스 30% 빠져야 돼, 기본. 그럼 38,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12,000원 정도 사야 되는 거죠, 초반.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돈이 벌리잖아요, 정확히. 계산 곱하기만 할 수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 투자자 돈문부 알렉산더 엘드 박사는 주식 투자자는 곱하기 더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나누기도 못 하고 그냥 가격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사고 싶으면 여기서 사셔야 되잖아요. 13,000원이라. 그럼 수익이 나잖아요. 팔면 되던데. 그리고 매물대가 여기잖아요. 이 차트도 모르니까 매물대 있으면 여기서 오면 팔아야죠, 오늘. 이 주식이 적자기업이고 히토류하고 리튬 지주사가 뭐 자회사 리튬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철강 부품 부속료 하는 거니까 이걸 못 내는 회사예요. 아예 건드릴 필요 없어. 맨날 테마 때문에 히토류라든지 리튬이 구조적으로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팔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0분봉 깨졌기 때문에 아직 안 깨졌는데 반등시에 14,000원이네. 오늘 14,000원 다행이네. 14,000원이 얼마 차이 안 나요. 본전이니까 다 팔고 나오시고 앞으로 초보자든 이렇게 실적도 안 나온 테마주 해봤자 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벌고 나올 수 있죠. 항상 깨져요. 그래서 전략 매도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적자 기업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큰 수익을 놓친 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전에서 팔고 나오시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엠텍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최병원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오늘 레키쇼 주제 하나 더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서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5위는 지적인 이미지가 나왔는데 4위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답변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부터 나오죠. 자, 4위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 바로 문학적인 즐거움. 우리 앵커님이 꼽으셨던 순위가 네. 이번에 4위에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21.9%가 이렇게 득표가 됐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공감이 되는 요인들이 3가지가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항목은 동기부여나 자기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휴식의 개념으로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남아있고, 그리고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 보죠. 자, 이 3가지 항목 중에 과연 1위는 뭘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니까 최근에 네. 그래도 좀 책을 읽으려고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혹시 앵커님께서는 이 책을 고르는 기준 있나요? 책을 고르는 기준이요? 저는 사실 요즘에는 거의 무협지만 보는데
특정 작가를 좀 고르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작가. 예. 한번 책을 읽었었을 때 좀 괜찮았던 이런 쪽을 맞아요. 보시는 거죠? 한번 인상 깊게 남았던 괜찮은 작품을 썼던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보면 그것도 웬만하면 만족스럽게 보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 일반적인 문학 소설 같은 거 볼 때도 작가별로 좀 챙겨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예전에 뭐였죠? 일본 작가도 있고 그리고 해외 작가들도 있는데 그 작가들 찾아보면 비슷비슷하게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책을 읽을 때 작가 이름을 그렇게 유심히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좀 이걸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책을 읽을 때 같은 작가님이다 하면은 어떻게 또 다른 이야기를 썼을까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좀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신춘문예 당선작들 같은 거 모아놓는 맞아요. 그런 단편집 같은 것도 가끔 사기도 하거든요. 그 새로 신진 작가들의 단편들을 좀 읽다 보면 뭐 재밌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얇고 좀 짧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맞아요. 쉽게 읽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야기까지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1, 2, 3위도 여러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혹시 독서를 자주 하시나요? 독서요? 예. 예, 멈칫하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느라고 책을 대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한테 독서를 왜 하시는지 이걸 물어봤거든요. 남아있는 항목이, 동기부여나 자기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이 있고요.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목적. 이 세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대다수가 봤을 때 이 중에 독서의 목적 1위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요즘에 지식이나 정보는 그냥 다른 데에서 유튜브 같은 걸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휴식 이런 쪽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쵸. 오,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렇네요. 우리가 뭔가 정보를 찾아볼 때 검색을 하든지 검색창에서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보게 되니까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은 스트레스 해소, 휴식 쪽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참고만 한번 해주시죠. 말씀해주신 네. 대로 별빛의 속삭임님께서도 동영상 강의가 제일 편하다. 역시나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에 잘 돼 있고 워낙에 또 정보가 다양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책으로 공부를 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기도 하네요. 텍스트보다는 요즘의 어린 친구들은 동영상에 훨씬 더 익숙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접하다 보니까 그럴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색창이나 이런 데 치는 게 아니라 네.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검색해서 맞아요, 알아본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종목 진단 요청을 꼭 해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보내주시죠. 네, 댓글에는 AI 코리아, 재룡산업, 셀트리온 등등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상담은 어떤 종목일지 한번 가볼까요? 네, 유튜브 스카이로켓님의 종목입니다. KCC를 보겠습니다. KCC의 매수 가격은요 40만 원 정확히 딱 떨어지는 가격이고요. 20% 비중입니다. 매수를 언제 하셨나 보니까 최근이군요. 네, 오늘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예, 자 KCC 한번 알아볼 텐데 KCC의 현재 주가가 35만 8천 원대입니다. 14% 급락입니다. 네. 참 잘 가주다가 한순간에 급락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셨죠? 비싼 주식이라 큰맘 먹고 매수를 했는데 자사주 매각이 호재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기업이 미리 손 쓰고 있는 듯요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KCC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 맞는 건지 앞으로 이 종목이 더 떨어지진 않을런지 이런 두려움을 과연 이겨내고 보유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CC입니다. 오늘 정말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이대로 보유할까요? 예, 오늘 급락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EB 발행권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자사주 35만 주에 대해서 이거를 담보로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이제 저기를 자본을 마련하려면은, 아니면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굳이 지금, 교환사채로
발행을 해서 이것을 뭔가 자금을 마련하겠다 하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KCC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올라올 때 이제 이 KCC의 주가에 묻어 있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이 좀 되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바를 무너뜨리고 이제 실망감을 주는 이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좀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 나왔고 거래량도 상당히 큽니다. 오늘 보통의 거래량에 비해서 역대 최대 거래량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건은 이제 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건인 것 같고, 단지 이제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본전가까지 갈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단기 반등은 일단 노려보되 손절선을 좀 정해 놓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선은 지난 8월 4일 날의 저점인 34만 4,500원, 34만 4,000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깨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다 던지고 떠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4만 4,000원 깨지면은 다 던지고 나오셔야 되고요. 올라간다 할지라도 61선 부근, 그러니까 38만 한 1,000원 정도까지, 한 3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실망감을 보이는 정도면은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 보이기 때문에 위로 38만 원, 아래로 34만 4천 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로 38만 원, 아래쪽으로 34만 4천 원 이 가격 구간을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이 점을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스카이로켓님의 KCC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트위시님도 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트위시님 오시자마자 또 퓨런티어 종목도 함께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08님, 요즘 EB 교환사채 유행. 그렇죠. EB 관련된 얘기를 벌써 좀 여러 번 보는 것 같습니다. 새로 산 자사주는 이제 못하니까 이러면서 실망이죠 하는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님, 어제 기껏 일정 부분 물갈이 했는데 물 가느라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오, 절파구TV님도 네. 또 출첵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알렌키슈 출첵하시면서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린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비 소식이 자꾸 나오는데 비가 또 내리다 말다 이렇게 해서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웰코멧 코리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셨습니다. 어떤 고민이신가요? 사연이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세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좋습니다. 전화로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3531님께서 한신기계에 남겨주셨고 네. 매수가가 5,000원에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조방원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주로 묶이는 한신기계 역시나 오늘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어서 이번에 급등이 앞으로의 다시 한번 본격 상승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단기 상승에 그치고 말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신기계 5,000원의 보유 비중도 10%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원전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지금은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한신기계 보고 얘기한 게 아니죠. 원전주는 이제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커져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좋은 호재거리가 나와도 살짝 반등 정도일 것이고, 나쁜 악재가 나오면은 오히려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반등 시에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원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장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도 아니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외곽에 있는 변방주 가까워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원전 중소형 주류 중에서는 뭐 대장주 역할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를 좀 내려놓은 것 같고, 그래서 원전 쪽에 아주 뚜렷한 엄청난 뭐가 그 호재거리가 발생을 해야만 다시 5,000원대까지 올라가지, 그러지 않고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원전주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원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불확실성이 엄청 크고 또 빠질 거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전주에 대한 수급이 지금 뭐 확실하게 들어오는 구간도 이미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또 반도체라든가 다른 쪽으로 지금 수급들이 이전이 된 상태에서 원전주로 다시 들어올까, 수급이 또 그만큼의 호재거리를 원전주가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 주식은 일단 반등 나오면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조금 알게 될 때 뭐 다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한신기계도 변방주기 때문에 대장주만큼 가지도 못할 것 같고, 원전주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주가에 작동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저는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라면은 한신기계는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한신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손실이 좀 크시긴 하겠지만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또 댓글을 살펴봤는데 아임리얼님께서 윤하의 우산 가사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간만에 이 댓글에 노랫말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노래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는데 이게 노랫말이 재색이 되는데요.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 맞아요. 보였어요? 아직입니다. 그래, 안 거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진짜 많이 오나 봐요. 아까 어떤 분이죠? 비가 좀 많이 쏟아진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래요. 아무쪼록 오늘 비가 많이 오면서 피해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시원하게 내리는 건 좋지만 비 피해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아, 오늘 비 온다는데 싫다, 나가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비 오는 날을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 오는 날 신는 장화 있잖아요. 요즘에 네. 레인부츠라고 하는 거. 예쁜 거 사는 거요? 맞아요. 그거 하나 사두면은 비 오는 네. 날 좋아하는 거 신을 수 있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고 네. 아니면은 비 오는 날 먹는 음식을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감자전, 파전, 막걸리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좀 나만의 비 오는 날 푸드를 정해두면은 그날이 좀 기다려지기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즐거움이 있으니까 마냥 싫진 않더라고요. 장화 얘기는 저는 뭐 전혀 공감이 가진 않지만 제가 신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그 음식 얘기는 제법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고고씨님께서 저 말고 예지행이 불러달라고 그래요. 요즘 노래 자주 부르시잖아요. 제가요? 저번에도 노래 부르셨다고 혼나셨잖아요. 그만 아닙니다. 부르라고.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ESL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CXL 관련주들이 들끓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반도체 급상승, 그 시작이 그 CXL 관련주들이 막 주구장창 올라갈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QRT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죠. 매수하신 가격이 22,580원입니다. QRT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10% 갖고 계시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22,580원 이러면 이게 최근 급등했을 때 매수하신 게 아니고요. 아주 예전에 매수하신 가격입니다. 아마도 이 가격이라면은 1년하고도 몇 달이 더 된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 종목은 10,000원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정말 급반등을 하면서 이제 20,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단기간에 굉장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죠. 자, QRT 이대로 잘 보유를 하고 있으면 과연 이전에 있었던 매수 가격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QRT입니다.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단기 급반등이거든요. 2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었는데 과연 매수 가격 22,000원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QRT 이제 CXL 관련주로 되어 있습니다. CXL 쪽과 관련된 말씀은 제가 이제 공방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CXL과 유리기판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CXL 쪽은 특히나 이제 지금 뭐 하이닉스도 또 투자를 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또 이제 바로 투자를 또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제 이쪽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QR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데 CXL 쪽에 검사 장비를 또 만든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CXL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내용이 좀 더 신뢰도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알려진 어떤 그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QRT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CXL 쪽에 어떤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신뢰성 있는 정보는 지금으로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올해 실적이 보게 되면은 상반기 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 36% 정도 더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워낙 그 영업이익 자체가 아직 100억대를 못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뭐 크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실제로 하고 있는 쪽을 보니까 조금 더 이 회사에서 뭐 집중하고 있던 쪽은 이제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나 또 5G나 통신 쪽에 또 자동차 부품 이런 데 대한 전자 부품들 있죠. 그 전자 부품들에 대해서 신뢰성 분석을 하는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전자 부품들에 대한 신뢰성 기업이다, 검사 기업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 CXL 쪽을 딱 붙여가지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 계속 간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좀 힘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CXL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뭐 끝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네오셈이라든가 엑시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반도체들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자체의 주가 상승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QRT도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는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만 원을 넘어가는 게 아마 관건일 텐데 제 생각에는 2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19,500원 넘어가면은 이쯤에서 1차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2만 한 6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한 1, 2차로 나눠가지고 뭐 대응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회사가 반도체 어떤 그 퓨어한 반도체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부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갖고 있으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서 2만 원과 2만 6천 원 이렇게 1, 2차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 조금씩 나누어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1년이 넘는 시간이 별로 짧은 시간이 아니죠.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QRT로 손실 많이 줄이시고 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을 받고 오는 동안에 댓글창에 왜 이렇게 노랫말로 지금 가득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주제가 노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비도 아니고 비도 오고 좀 착잡하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독서로 제가 잡아왔거든요. 독서에서 주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와 노래 이렇게요. 아쉽네요. 다들 그 비 오는 날에 노래 감성에 빠지셔가지고 서로 이 관련된 노랫말을 남겨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노래 딱 틀어두고 이
이럴 때 책을 읽으면 한 권이라도 좀 읽어보는 거죠. 이런 날에. 책도 책이지만 요럴 때 바깥에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노래만 슬쩍 들으면 잠이 솔솔 올걸요. 정말. 자, 그리고 강사님 정신줄 빨랫줄에 빨래는 걷었어요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그리고 선자님도 뭔가 가사를 하나 남겨주신 건가요? 뭔지 잘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봐요. 자, 그리고 별빛의 속삭이님 비 올 때는 파전에 막걸리가 딱이다. 너무 좋죠. 예, 우리 제작진도 그 얘기 지금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돌아가 보죠.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물어봤거든요. 자, 3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하지만 네. 이 답변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둘 다 21%, 23% 정도라 아마 비슷비슷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 3번과 4번, 3위와 4위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괴를 좀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즐거움도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좀 덜어내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한 마음으로 읽으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댓글에 보니까 비메르츠님께서도 비 올 때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독서 와. 너무 좋죠 남겨주셨는데 오늘 같은 날에 정말 딱이네요. 정말 이 차가운 커피 말고 따뜻한 맞아요. 커피가 주는 그 감성이 있어요. 맞아요. 분위기가 따로 있죠. 비메르츠님은 이렇게 많이 좀 즐기시는 게 뭘좀 아닐까 싶네요. 아시네요. 자, 이첼리님 반갑고요. 행투가이드님, 상호삼촌 영심이 노래가 독서보다 얻을 것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영심이 노래를 좀 많이 불러가지고 방송에서 안 돼.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할 게 있죠. 1시간 동안에 종목들 얘기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 얘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시죠.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K사인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연이은 해킹 사고로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받고 있는데요. K사인은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의 PKI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기술력을 인증받았습니다. 오늘 일장에서 급등하며 장중에 15,63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도 18%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15,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우진이 새롭게 랭크됐습니다. 원전 계측기기 관련주인 우진은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흐름 유지합니다. 11위에는 피델릭스 올라왔는데요. 팜리스 업체인 피델릭스도 오늘도 반등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17위에는 SK 오션플랜트 랭크됐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반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SK 오션플랜트, 미국 해군의 MRO 1호 사업자를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장 오후에 달라진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원전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원전 투자 합의로 인해서 국내 시공사 중심의 원전주의 수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체코와 원전 계약 이행 논의가 이뤄졌고요. 또한 아마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기술력을 점검했다는 보도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원전주인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원전주를 담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나 뜨거웠던 원전주가 한동안 꽤 쉬었죠.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원전주들의 전략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원전주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사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온 체코 두코반인가요? 그쪽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근데 벌써 이제 지난 6월 달에 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계약이 체결이 된 거고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체코의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체코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의 기업들 지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방산까지 우리 협력을 한번 넓혀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체코 관련된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된 건 맞지만 새로운 계약건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이런 뉴스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원전 부분에 나쁜 얘기 있다가 이제 이런 것들 나오고 또 SMR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원전주들이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뭐 예전 올해 초처럼 막 엄청난 이제 상승을 다시 한번 가져간다든지
다시 한번 뭐 2, 3차 랠리를 또 이어간다든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 정도의 재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이제 굳이 원전주를 갖고 있겠다 그러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대장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원전주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 위주로 많이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보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시 신고가를 낼 수 있을까? 75,000원 넘어서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아직까지도 좀 물음표가 많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주에 대한 그 투자를 지금 시기에 다른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뭐 바이오라든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여러 그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와 비교를 해봤을 적에 더 매력적이냐? 그럼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정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투자를 원전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원전주에 대한 의견은 꺾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또 헐헐 날아간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의 원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냥 중립 정도로 그렇게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에 관련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중립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신규로 접근했을 때 여기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같이 곁들여 주셨습니다. 네, 캐테리님께서도 출석 체크 남겨주고 계신데 네. 날씨도 주식창도 꿀꿀한 하루지만 마음만은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진짜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투자도 이 손가락이 이상하게 또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자, 그리고 I'm real님. 창호액은 비울 때 쌍화탕에 계란탁 하시냐고 했는데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 정말인가요? 먹어본 적 있긴 한데 저는 좋아해요, 사실은. 왜 요런 거. 거짓말하세요? 왜요? 좋아할 수 있죠. 먹어본 적 없다고 왜 거짓말하세요? 아니, 먹어본 적 없다고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전에 거 먹어본 적 없죠? 없어요. 쌍화탕, 계란 말고 쌍화탕은요? 쌍화탕 그 편의점에 파나요? 그 본 적은 있는데 사 먹어보진 않았어요. 다방 가서 먹어본 적 없죠? 다방에 가본 적이 없겠죠, 그쵸. 일단. 저 어릴 때만 해도 카페가, 저희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카페가 없었어요. 그쵸. 그때는 다방이 다방이었습니다.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쌍화탕 같은 게 정말 항상 있었거든요. 그 어른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무슨 맛인가 몰랐다가 약간 커서 가족이랑 한번 그 친척이랑 같이 가서 계란 넣고 한번 먹어봤는데 네, 어떤 맛이에요? 좋더라고요. 안 쓴가요? 쓰고 이런 것보다 그냥 뭐 속이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감기가 싹 낫는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납니다. 리얼님께서 약간 웃고 계시는군요. 행투가이드님, 그 앱 아니고요. 사실 저도 네. 이 앱으로 더 익숙한 이름이죠. 자, 그리고 꿈꾸는 개명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또 달려가 볼게요. 네, 자, 다음 이번엔 종목으로는 지연 해피님께서 삼성 SDI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댓글에서도 2차전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럴 때 왜 같이 숨을 고르냐 하고 좀 답답해 하셨는데 매수가가 31만 3,684원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이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 SDI는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우선 좀 추가 매수로 가격대를 낮추는 게 중요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목표가와 함께 추가 매수 가능 여부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만 3,684원에 보유 비중 10%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체 동력이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과 연동되고 있다. 전체 주가 흐름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올 때 삼성 SDI도 올라왔다가 뭐 좀 살짝 좀 조정받으니까 조정받았다가 요즘에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 기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2차 전지도 곧 하면 다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갈 수 있느냐, 이번에. 그러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죠. 예, 왜냐하면 당장에는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실적이 완전히 이제 호전되는 기미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고, 이제 코스닥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2차전지도, 그 기세를 타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가면은 22만 5천 원 정도 아마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나는 단기적으로 일단 정리하고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22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본전가 찾고 싶다 이러시다면은 저는 그 2차 전지의 전기차 캐즘이 아마 내년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단은 2차 전지 쪽을 조금은 그래도 조금 부양할 수 있는 쪽이 어디냐면 ESS 쪽이거든요. 물론 전기차 시장만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ESS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가 지나가면서 내년도 중후반 정도에 전기차 캐즘 바닥론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기차들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계속 들고 있으실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 보유가 가능하고, 나는 이제 너무 지쳐서 앞으로 1, 2년 들고 있기 힘들어. 그러면 이번에 올라갈 때 22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너무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년 정도 들고 계시면은 제 생각에는 2년 안에는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삼성 SDI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년까지 꼭 들고 있는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한번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은 들고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22만 5천 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타기를 여기다 하시면은요, 그러면은 상당 기간 동안 그 마음고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타기 하겠다는 뜻은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손실을 줄여가지고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을 실제로 빠르게 실현을 하시려면은 이 종목의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 그 핫한 섹터에 차라리 그 돈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단기 목표가 22만 5천 원,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40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추가 매수보다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단기적으로는 22만 5천 원,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겠다 하시면 40만 원까지는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 SDI까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임리얼님, 참 예전엔 사연 하나 올리려면 엽서 보냈어야 됐는데 예전 같았으면 종목 상담하려 했으면 편지를 써야 했을 듯요. 그러게요. 그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TV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다 그 엽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많았거든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2시 20분이 됐는데요. 종목을 아마 마지막 종목일 것 같은데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소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18,240원에 5%.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광군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떨어지는데요. 매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롯데 관광개발은 정말 오랫동안 내려가다가 올해는 정말 좋았거든요. 내내 쭉 올라왔죠. 올해 초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6,200원에 15% 갖고 계신 분도 뒷번호 8550번님이 이 롯데 관광개발을 보내주셨거든요. 바로 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주가 좀 많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좀 밀려서 이대로 또 주저앉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거 이대로 보유를 해볼까요? 롯데 관광개발은 지금 그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쪽을 더 지금 훨씬 더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이 빠질 때 계속 매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요거에 빠져 있을 적에 일단은 10월 1일부터 광군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타면서 일단 올라왔습니다. 10월 1일 광군제가 가까워올수록
아마 이제 매물이 조금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까에 대한 이런 데 대한 물음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매물 좀 맞을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중국 관광객들 많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뭐 그러고 하면은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카지노 쪽에 입도객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광객들 들어오게 되면 특히 VIP들 이제 더 들어올 걸로 보기 때문에 이번 9월 말부터 지금 단체 관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시진핑도 에이펙에 참석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오늘 뭐 시장 때문에 좀 흔들리고 또 관군절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넘기 위한 하나의 뭐 부침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5% 들고 계시기 때문에 18,500원 밑으로 빠지면은 5% 더 담으셔도 돼요. 한 10%는 가져가셔도 되고 목표가는 2만 원 일단 올라서게 되면은 한 2만 한 7천 원 정도 목표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7천 원 정도까지는 꾸준히 보유를 하셔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롯데 관광개발까지 오늘 종목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함께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주제죠. 마지막으로 2위와 1위까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독서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비 아니면 노래 이렇게 바뀐 것 같긴 하지만 독서였다고요. 맞아요. 자, 오늘 주제는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남아있는 항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있고요.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이쪽이죠. 자, 그러면 과연 1위는 어떤 항목일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1위는 무엇일까요? 지식 및 정보 습득 우리 시청자분들도 맞춰주셨습니다. 네, 28% 그리고 2위가 동기부여와 자기 개발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부터 5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번에 가을에는 좀 독서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가져와 봤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론이죠. 우리가 독서도 많이 하고 마음의 양식을 쌓고 그래서 여유를 지식도 가지고. 쌓고 그래서 투자도 잘하게 되는 아주 뭐 좋은 멋진 그림이죠. 그런 그림을 저희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도움이 될 만한 오늘의 주제를 살펴드렸고요. 우와,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식 및 정보 습득 오늘 1위를 49%나 네, 49%나 투표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역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것들이 늘상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시다 보니까 독서도 그쪽으로 향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한정된 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다 보니까 아마 독서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함께한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